네, 안녕하세요. 종목을 알아오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. 금일은 8월의 넷째 주 마지막 날인 8월 27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일 우리나라 증시 어제 밤에 이 아프가니스탄 폭탄 테러 소식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장 초반에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의 순매수 그리고 또 외국인의 이 선물 순매수 등으로 0.1%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중국인민은행이 농촌 지원을 위해 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중국 증시가 상승한 점도 이 코스피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. 다만 금일 밤에 있을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 짙은 관망세와 또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도 등으로 상승은 또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의 이런 또 이 경각심 때문에 좀 순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들의 이 순매수에 힘입어서 또 0.3%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금일은 어떠한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소차 관련 섹터인데요. 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이 10개 그룹이 주축이 된 이 수소기업 협의체가 9월 8일 이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참여기업은 이 수소기업 협의체를 최고 경영자 간 협의체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아람코와 쉘 등 이 1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이 수소위원회의 한국형 이 모델로 이 발전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이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또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. 다음은 방위산업이죠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프가니스탄 이 카불 공항 이 테러 속에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이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폴더블 폰인데요.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소식이었었죠. 이 해외 갤럭시 Z 시리즈 사전 예약 판매가 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고요. 유럽 주요국에서는 물량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또 인도에서도 이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갤럭시 Z 시리즈의 예상보다 양호한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이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예상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혔고요. 이에 따른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이 나오면서 금일 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오늘 전기차 또 이에 따른 이 전력 저장 장치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일 환경 친화적 이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이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 새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%, 또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% 이상 규모로 이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. 또 대기업과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이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또 친환경차로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원자력 발전 관련 섹터인데요. 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이 지지율 약준이 드들어진 가운데 이 탈원전 이 정책 폐기를 또 대선 공약으로 또 언급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이 클라우드 컴퓨터와 또 이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이 금일 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정부가 금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제3차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요. 이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
금일 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또 이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이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요. 금융감독원이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 삼성화재 종합검사 및 현장 검사를 또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특별히 다음 주에 큰 이슈는 없고요.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8월 3일 있을 이 고용도양 미국의 고용동향 보고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아마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럼 금일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다물 멀티미디어인데요.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처 소식에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이 로스비보 테라퓨틱스가 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이 당뇨병 치료제 개발 및 이 기술 수출을 위한 이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번 CDA 체결을 통해서 이 로스비보와 일라이 릴리는 mRNA를 활용한 이 당뇨 치료 신약 이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과 또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을 위해 이 본계약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또 26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이 대선 주자 이 선호도에서 이 지지율이 약진하는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관련 종목으로서 25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차 등 10개 그룹이 주축으로 한 이 수소 드림팀이 이 내달 출범한다는 소식에 또 이 수소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또 2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젠백스지요. 이 내년에 신축 아파트의 5% 또 구축 아파트에는 2% 이상의 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소식에 금일 이 전략 저장 장치 즉 ESS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젠백스지오 2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파인테크닉스 금일 폴더블 폰 이 테마 상승 속에 이 삼성전자의 힌지를 독점 공급한 사실이 또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서 금일도 13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리메드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호조에 13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또 이 수소차 테마 섹터인 모토닉도 1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HLB 파워 이 전략 저장 장치 테마 섹터이죠. 금일 12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구용 치료제 이 제조와 관련해서 이 러시아 특허권을 취득한 모멘텀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제일약품이 이 식약처로부터 이 당뇨병 치료제 임상 3상 이 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11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또 수소차 테마 섹터인 평화홀딩스 또 JNK 히터도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써나젠의 이 코로나19 치료제 이 독성 시험 착수 모멘텀과 또 탈모 증상 완화 이 기능성 이 화장품이 유럽 인증 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추진 기대감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또 이 홍준표 의원 관련주인 경남스틸도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셀러메드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 이 생산 효소 개발사로 이 백신 기업 협의체 이 합류한 모멘텀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9%대 상승을 했고요. 또 수소차 테마 섹터인 S퓨얼셀도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금일 또 이 수소 소재 증설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또 호롱 인도도 9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간에서는 이 나노젠의
이 베트남 이 코로나19 백신인 이 나노코박스가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우선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사 이 나노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노코박스 이 승인 소식에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HLB 제약이 6%대, 또 HLB 생명과학, HLB가 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해성옵티스 장마감 이후에 약 269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또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베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나온 소식이었었죠. 이 자회사가 이 UAM 즉 이 무인항공 도심용 항공교통 체계에 최대 1,500억 밸류로 이 시리즈 A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. 시간에서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또 장중에 이 부산의 이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이 업무 협약 이 체결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3%대 상승을 했고요.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mRNA 백신 이 생산 효소 개발사로 또 이 백신 기업 협의체로 합류했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정규장에서 9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번 주는 좀 지난주에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또 일정 부분 좀 돌리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금일 있을 이 잭슨홀 미팅이 가장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. 일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을 거고 이 9월 FOMC에서 그 이전의 지표들을 보고 발표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또 다음 주 또 어떻게 글로벌 증시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주말 동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주말들 잘들 쉬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